저는 그렇게 됐었죠.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진짜 못된 아이였어요. 사실 그때 그 돈이 사라진 게 세미가 훔쳤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별명이 도둑놈이었어요. 아빠가 우리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입니다. 한국에 와서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유튜브도 찍고 통번역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석사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저기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통번역을 전공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이제 몇 년 차 되신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12년 됐어요. 저는 딱 2년만 있다가 갈 생각이었는데 12년이 됐네요. 물론 제가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방송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언어 교환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비정상회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아랍어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과외생이 저한테 또 비정상회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비정상회담이 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거든요. 아, 외국인들이 잘생겼고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재미있는 방송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세미도 나와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나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이 방송에서 나오는 형들만큼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국말을.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알아서 신청을 한 거예요. 쌤씨 계신? 네. 신청서를 써서 보낸 건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세미 씨 맞아요? 예, 저희 인터뷰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있다. 그래서 저는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인터뷰라면 안 그래도 제가 그때 학생이니까 돈이 없고 인터뷰면은 돈이 생기는 일이니까 너무 좋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소를 저한테 보냈어요. 그날 주소대로 버스 타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JTBC. 아니 JTBC에서 왜 나를 불렀을까? 작가분이 나와서 저를 안내해 주시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런 테이블이 있고 9명인가 10명의 작가가 있는 거예요. 저만 있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향, 배경, 관심, 미래에 대한 희망 막 이런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웬걸 바로 다음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보수파를 담당하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대요. 일주일 자기 고향에 잠깐 오겠다고 공석보다는 좀 세미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갈게요 하고 갔는데 이게 방송의 첫 시작이었어요. 다시 팁으로 보니까 못생기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생기진 않았는데 말은 아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는 말을. 어차피 제가 준비된 방송인이 아니니까 그때는. 방송인이 받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방송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세미가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조심할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엄청 인기가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보통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중년 여성분들이었어요. 길 가는데 갑자기 어떤 누님이 오셔서 세미 씨 아니에요? 뭐 하고 막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좋아요 하는데 이제 따라오는 딸이나 아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얼굴이 표정이 엄마 왜? 저 사람이 누구길래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이 끝나고 몇 년 뒤에 아마 2019년인가 2020년쯤에 그게 다시 유튜브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저를 팔로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이게? 약간 중간이 없는? 너무 어리거나 너무 이제 누님 저는 이집트에서 한국어과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남한 북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을 일본과 닮은 나라에서 여기서 대회를 개최했다? 그때도 이렇게 편견이 심할 정도였어요. 일본과 닮은 나라? 원래 안 그런데 너무 몰라서. 이게 마치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같은 문화권 아니야? 같은 문화권이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똑같아요. 그 정도로 몰랐어요. 근데 입학하고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알아갔어요. 그렇게 모르는데 어쩌다가 한국어과를 선택하게
그게 역시 선배의 힘이 들어갔어요. 몰랐기 때문에 알아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이미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근데 다른 언어를 전공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학과보다 한국어 학과에 들어가래요. 뭐가 그렇게 좋아? 했더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 정도로 뒤늦게 시작된 거예요. 한국과 이집트 아니면 중동의 교류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단순히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럼 경쟁력이 괜찮다는 뜻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그 나라에 한 번쯤은 가봐야 급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잠깐 오고 싶어 해서 장학금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바로 지원을 했죠. 그게 2009년 말에 가을쯤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너무 한국이 좋고 한국에 또 오고 싶어지는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다시 이제 석사하러 왔어요. 일단 가족은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한국어를 전공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해외에 가는 거에 대해 반감이나 이런 거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이미 해외에서 일을 하는 이집트 사람이 1000만 명 정도 되니까 저도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셀씨 이미지를 생각하면 엄청 박학다식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범생 스타일이었어요? 똑똑하다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공감하지 못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못난이들만 놀았었어요. 나쁜 학생들, 불량매들 놀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뭐냐면 맨 앞에 앉아있는 애들이 똑똑한데 그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엄마 아빠가 괜찮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에서 일을 하시니까 얘네들이 좀 힘이 있고, 저는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항상 뒤에 앉아서 멍청하게 그냥 수업을 듣는 척 하면서 딴짓을 하고 막 그런 사람밖에 보지 못했어요. 제 자신을.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우리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때 이제 엄마의 월급이 우리 집 월세보다 적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빠가 돌아가신, 아빠가 없는 아이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서양이랑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가장이고, 그러니까 가장이 없는 가문은 가족이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고아로 보아서 이제 고아에게 가는 모든 혜택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육비는 없었어요. 거의 면제예요. 그렇지만 생활비, 월세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했죠. 친구들이 도시락을 갖고 오면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한 조각씩 이렇게 나눠주거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 친한 친구는 이제 집에서부터 제 도시락까지 챙겨오고 자기 엄마가 얘는 쌤이한테 주라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엄마는 우리한테는 절대로 알바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알바가 공장 알바예요. 너희들이 공장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 한때 사회에서 인정만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던 아빠의 자식으로서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그래서 많이 힘들게 살다가 그러다가 그 월세 집에서 쫓겨났죠. 월세를 내지 못하니까 또 다른 월세로 넘어갔고, 근데 이제 엄마가 돈을 열심히 모아놨어요. 아빠가 살아있었을 때부터 모아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맨날 아빠 주머니에서 돈을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고. 이집트 여자라면 다 그렇게 할걸요? 와, 햇빛이 진짜 이쁘다. 땅을 샀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 생각나요. 그날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가 요만한 저를 손잡고 땅 사러 갔어요. 짧은 땅이에요. 지금 미터로 계산하면 160제곱미터? 그거에다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진짜 멀었어요. 도심에서. 그리고 그때 엄마가 혼자 여자이고 그 땅 이웃들은 다 아저씨들이니까 엄마가 거의 힘이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와서 정말 죄송한데 선생님의 땅을 좀 뒤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나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있었는데 통보하는 거예요. 허락 받으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엄마는 그냥 넘어갔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국가에서 국제 고속도로를 짓는데 그게 뒤쪽에서예요. 그 땅 값이 100배로 올라갔어요. 진짜입니다. 아이고, 꼬시다 꼬셔. 네. 그래서 엄마가 바로 팔았어요. 바로 팔고 우리 집을 지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집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세를 내서 이렇게 살 필요 없이.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땅값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기 전에 보통 아빠가 없는 집은
엄마가 아빠까지 해줘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성공하지만 어떨 때는 아이들이 방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랍 사회에서는 아빠가 좀 어떨 때는 협박의 도구, 아빠한테 일른다 하면 아이가 이렇게 똑바로 행동하는 그런 게 흔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아이가 알아서 잘하지 않으면 엄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저는 그렇게 됐었죠. 굉장히 나쁜 놈이었어요. 진짜 못된 아이였어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막 시험 시간에 컨닝도 하고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고 훔치다가 걸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형한테 계속 협박을 받았죠. 근데 형이 저보다 더 못됐던 것 같아요. 너 이거 사오지 않으면 엄마한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그때 큰 돈을 훔친 거였거든요. 그때는 50파운드인데 공무원 월급이 250파운드라면 한국 돈으로 만약에 공무원 월급이 200이라면 거의 50만 원 정도 된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가 훔쳤죠. 왜요? 플스 하고 싶어서. 플스도 플스지만 보통 플스 방에 들어가면 저는 그때 뭐 기찼고 나이 어리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제 형들이 있었죠. 그 덩치가 크고 막 그런 애들이 엄청 잘하는, 막 앉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형들이 있는데 항상 옆에 막 콜라도 있고 막 과자도 있고 막 하는데 저는 15분만 하는 그 돈도 힘들게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계속 간식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꼭 하고 싶다. 약간 저도 그 나이가 됐으면 그때 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사람이 원래 나빴어요. 양심 없고. 진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훔쳤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형이 저를 협박할 만했던 게 그 돈은 엄마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이유가 나중에 형 옷을 사러 갈 때 가져갈 돈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저를 협박한 거죠. 협박을 계속 받다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분발했거든요. 안 갖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사실 그때 그 돈이 사라진 게 세미가 훔쳤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별명이 도둑놈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제 안에 사람이 아니라 사체가 있었던 신체, 사람이 죽었어요. 제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나도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학교에서 진짜 예의 바르고 집안이 괜찮은 아이들이 저를 피하고 다녔어요. 2002년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딱 제 눈으로 보고 비교를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처럼 살았던 선배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저를 피하고 다니는 정말 괜찮고 착하고 예의 바른 애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들처럼 살았던 그들의 형 누나 선배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고르라. 어차피 돈 들 것도 없는데 똑바로 행동만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저는 약간 조금씩 변화하는 것도 믿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숨어서 착하게 살았어요. 다음날부터 막 엄마한테 고박박 인사를 잘하고 막 학교도 열심히 가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선생님들한테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드러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게 사람이 변한 거구나 이랬을 때 대놓고 공개를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이 사람으로 살겠다 하고 똑바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목표 없이 살아왔거든요. 꿈도 없었어요. 최근에 언제까지 이렇게 꿈 없이 살겠느냐 하는 이제 저와 제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는 통번역가가 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그동안 통역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해봤고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자격증은 없었어요. 실력은 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인정받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그 자격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고 대학원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의 통역을 번역을 하는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꿈을 크게 가져도 되겠구나. 나중에 정말 국제 회의 통역을 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 모임에서 그 자리에서도 통역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맨날 TV로만 보던 그 딱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사람 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그냥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내로 꿈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일단 졸업은 올해 안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죠. 지금 출발한 게 아니라 졸업을 해야 출발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꿈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해야죠. 비정상회담 촬영하면서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북한에 가서 그냥 여행한 게 아니라 아예 1개월인가 2개월 정도 지내면서 김일성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 그러니까 조선어 학당을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이수하고 그 수료증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물론 문법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좀 새롭고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한 번만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당연히 조금만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영영 가면 안 돼요. 제가 최대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목표 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 이왕 갔으면 평양에 가야 좀 편리하게 더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어차피 20년 동안 독재 정권에서 지냈기 때문에 조심할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 나라에서 안전하게 문제없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제가 이집트에서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직접 해봤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사는 거는 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인터넷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스스로 세미 씨를 스스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계획.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2년 살겠다고 한국에 왔는데 지금 12년까지 살게 됐고 사실 한국 가서 뭐 할지도 정하지 않았고 한국과에 들어가서 입학하는 것도 제 계획이 아니었고 졸업해서 뭐 할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고 예. 계획 없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세미는 무계획. 지금까지 무계획의 세미였습니다.